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독립기념일을 함께하는 주말이며 또 7월을 맞이하는 첫 주입니다. 한 해 달력의 반을 접는 매년 이맘때쯤이면 벌써 한 해가 다 갔나라는 생각과 함께 아직도 한 해의 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마음이 착잡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칼의 양날처럼 어느 곳에 서서 바라보는 차이이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본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2022년의 절반이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것이 매일 꼭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눈을 뜨고 바라보면 우리 주위에 늘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햇볕 좋은 날 창밖으로 한참을 내려다보는 일, 늘 보고 싶었던 친구와 전화 한번 하는 일,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배 한번 쓰다듬는 것, 그리고 향이 좋은 커피와 함께 읽고 싶던 책 한번 읽어보는 것, 이렇게 작고 평범한 행복이 하루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하루의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행복이 함께하는 투데이 오늘은 김인실 대리사입니다. 오늘 만나실 글은요, 행복학 명강의에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 잘못된 정의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작은 행복도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어쩌다 작은 행복을 느낀다고 해도 그것에 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사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작디 작은 행복도 하나 둘씩 쌓이면 일상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큰 행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중국의 작가인 린위탕은 행복이란 자기 침대에서 자고 부모님이 해주신 밥을 먹으며 배우자의 다정한 말을 듣고 자녀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의 원로 작가인 웨이웨이는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일하러 갈 때, 쟁기를 들고 밭으로 향할 때, 따뜻한 콩국 한 그릇을 쭉 들이킬 때,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갈 때,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어여쁜 자녀의 입에 사과 한 조각을 넣어줄 때, 배우자와 함께 한가로이 산책할 때. 친구여, 자네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인가? 현재 샤르는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하버드 대학교를 떠나 고향인 이스라엘의 한 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결정을 아쉬워했지만 정작 교수 자신은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아내 그리고 부모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차 강조한 대로 행복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 후 샤르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느리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는 강의하는 시간을 제외한 하루의 대부분을 부모님과 아내, 3명의 아이들과 함께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운동을 하며 보냅니다. 물론 틈틈이 글도 쓰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의 평화롭고 조용한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행복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라고 합니다. 행복은 단순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 곁에서 언제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늦은 오후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는 어느 노부부의 어깨 위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원하게 마시는 차가운 맥주 거품 속에 작게 코를 골며 곤히 잠든 아이의 머리맡에 조용한 밤 향긋한 차를 한 잔 마시며
소설책 갈피 사이에 지난 일상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친구와의 다정한 대화 중에 이렇게 작지만 분명한 행복이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립니다. 작은 행복에 감사한다는 삶이란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나 큰 기쁨이 아닙니다. 시끌벅적하고 왁자지껄한 드라마도 필요 없습니다. 평범한 생활 속에서 자유롭고 홀가분하며 유쾌한 기분을 느낀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의 진수를 맛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상의 행복은 따로따로 흩어진 구슬과 같기 때문에 하나하나 주어서 감사라는 실로 엮어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지금부터 주의 깊게 자신의 주변에 흩어진 작은 행복이라는 구슬을 찾아봐야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말도 했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의 작은 행복을 엮어 큰 행복으로 만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요. 어느 날 방송에서 백발이 성성한 72살의 할아버지가 노모를 극진히 모시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는 107살이셨고 아들도 백발이 성성한 72살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은 거동조차 불편한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어머니가 5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어 더욱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대소변을 못 가리는 어머니를 위해 매일매일 물을 데워 어머니를 씻겨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세끼 따뜻한 밥을 어머니에게 먼저 차려드리고 나서야 늦게 밥을 챙겨 먹습니다. 아들의 밥상은 초라하지만 어머니 밥상에는 꼭 고기 반찬을 올려놓습니다. 아들의 인생은 모두 어머니를 향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저러고 어떻게 사실까? 저 연세에 힘드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들의 얼굴에서 슬픔이나 불만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단 하나, 젊은 시절 어머니에게 좀 더 잘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고기를 못 드신다고 그러시기에 어머니는 고기를 못 드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만 먹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후회되는 것이 그때 고기 한 점이라도 잡수시게 나눠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결혼 후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어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말 못할 고생을 다 하면서도 아들에게 쌀밥에 고기 반찬을 먹였습니다. 어머니 인생은 아들이 전부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이제 아들의 인생은 어머니가 전부입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그랬듯이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인생을 쏟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은 농사 짓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꾸 집을 나가 길을 잃어버리니 어머니를 업고 밭에 나가야 합니다. 밭에 나갔다가도 일을 하는 동 마는 동하고 다시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불행할 틈이 없습니다. 어머니를 업고 집으로 걸어가며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 한 자락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르르 잠이 들려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항상 제가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드릴 겁니다.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에서였습니다. 가끔 주위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타고난 별자리가 좋아서 또는 억세게 운이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운명, 그 운명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밑그림을 우린 손으로 그려야 하고 그리고 성공의 여부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결코 우연이나 운에 의한 성공은 없는 것이니까요. 또 성공이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삶의 원칙과 지혜, 노력과 고민이 만들어낸 결정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당당하게 살아온 우리 모두가 존경스러워 보이는 독립
기념일 연휴 주말입니다. 지난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연휴 되시고요. 기쁨과 즐거움 함께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김민실 대리사의 투데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보다 좋은 내용으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